네트워크를 부정했던 많은 강사분들처럼 막연하게 부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부정하셔서 KOK가 과연 그 부정을 풀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결이 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제 3부 메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대가이시며 행사 전반적인 PPT 디자인 너무 예뻤죠?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저만 있나요? 네. 행사 전반적인 PPT의 디자인을 담당해주신 신의 손 이준수 사성님을 소개하신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투자로 같이 하자 블로그 투가로 활동 중인 이준수 사성 프론티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글로서만 인사를 드리다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을 하고 나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파트너들, 동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앞에 우리 선배 프론티어 분들 강의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자, 이번 시간은 KOK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비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KOK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하시고 집중하시면 분명 좋은 프론티어로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는 왜 지금 블록체인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왜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KOK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블록체인인가? 미국의 유명한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향후에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습니다. 2017년에 국내 행정자치부 역시도 향후 우리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미래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을 했어요. 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역시도 19세기에는 자동차, 20세기에는 인터넷, 21세기에는 블록체인 혁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공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바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 익명성, 탈중앙화, 완벽한 보안.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 시스템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중앙화된 집권 세력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이 시스템이 완벽한 보안마저도 자랑하는 이 기술. 자, 과연 이 엄청난 기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의료, 중고차, 물류, 유통, 부동산, 기타 등등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고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 시장.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시장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컨텐츠 안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저 역시도 컨텐츠를 매일매일 소비를 합니다. 자,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골고루 소비자층, 컨슈머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컨텐츠 시장은 단순히 컨텐츠 판매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되는 산업 분야, 그리고 컨텐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이 힘을 이용했던 기존의 중앙화된 대기업들의 플랫폼들의 한계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떨어져 앉으시고 마스크 다 쓰고 계시잖아요.
모든 일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월급이 줄거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지만 월급이 줄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직장인 자영업자인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월급이나 매출이 줄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매출이 줄었다? 월급이 줄었다? 네. 여기는 다 잘 보시나 봐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 네. 자, 이렇게 월급이 줄고 매출이 줄었던 많은 힘든 사람들이 이제는 투잡, 쓰리잡을 찾고 있다. 혹은 희망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외출을 삼가하는 문화가 고착화됐습니다.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언택트, 홈트, 홈캉스. 네,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런 문화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웹툰이나 온라인 쇼핑, 뭐 이런 컨텐츠 분야의 매출이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컨텐츠 시장은 굉장히 거대한 블루오션의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게임 시장의 규모만 무려 180조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게임을 잘 즐기기도 하고 잘 만들기로도 유명합니다. 자,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 중에 프로게이머 선수, 페이커라는 선수가 있어요. 페이커 선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20대인 이 친구가 연봉이 50억이에요. 50억. 예. 말도 안 되죠. 예. 자, 그 게임 구단은 50억을 주고도 돈이 남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출산할 겁니다. 애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친구가. 예. 원래 기존에 만화의 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일본의 만화를 우리 한국의 K-웹툰이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류 문화의 강력한 파워가 압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한류 문화를 널리 이롭게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만나면 꼭 제가 저보다 동생이에요. 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가수들이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2013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이 친구들의 10년 동안 활동했던 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봤더니 56조 원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자, 우리나라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40조 원대였어요. 국가가 진행하는 세계적인 행사보다 일개의 크리에이터, 일개의 컨텐츠 창작자가 더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한국 드라마인 킹덤이라는 드라마. 전 세계인들이 열광을 했고 한류를 접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 호미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갓과 호미가 아마존 판매 랭킹 1위를 달성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처럼 컨텐츠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Baby shark, baby shark, baby shark, baby shark. 네. 자, 어떻게 컨텐츠에 좀 강력한 힘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가 만든 컨텐츠로 전 세계인들을 움직이고 있고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는 단순히 컨텐츠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한류를 접하고 싶은 많은 세계인들이 갓과 호미를 구매하기 시작을 했고 K-뷰티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접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소주나 막걸리 같은 전통 주류를 구매해서 수출량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산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 시장도 기존의 대기업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독점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뉴스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앱 수수료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년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컨텐츠의 수수료 30%를 강제하겠다고 밝힌 건데 국내 컨텐츠 업계는 과도한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디지털 컨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developers, including Google Apps, will need to use Play's billing system if they choose to charge for digital content in their app distributed by Google Play.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입니다. 구글은 수많은 콘텐츠 앱 사업자들에게 구글 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줬다고 말해 국내 업계에 공분을 샀습니다. Top Korean companies like Naver and Kakao, these achievement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Google Play's billing system. 국내 콘텐츠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해외에서 성공을 한 거는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그들이 했던 이제 독창적인 노력 덕분이지 인앱 결제 때문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하고 점유율은 63.4%에 달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음원이나 웹툰, 동영상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 사업법상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번 결정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어떻게 대기업들의 갑질이 좀 느껴지십니까? 플랫폼의 갑질? 네. 자, 이런 대기업들의 중앙화된 플랫폼이 시장을 초기에 선점을 하고 유저를 끌어모았습니다. 이제는 그 유저를 이용해서 컨텐츠 창작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는 결국 유저인 우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죠. 수익에 대한 내용 역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내가 받은 정산 내역이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초기 기여자들한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내가 플랫폼에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열심히 그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 어떠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검색되는 로직 역시 수시로 변경을 합니다. 창작자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이 원하는 검색이 잘 될 만한 노출이 잘 될 만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획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는 시장 전체가 왜곡되는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 이런 플랫폼 시장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들고 한국인이 유통하고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과는 달리 차별화된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참여자에게 보상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철학을 콕플레이에 녹여냈습니다. 콕플레이 플랫폼입니다. 자, 콕플레이는 KOK는 기존의 중앙화 대기업 플랫폼들과는 전혀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다들 아시죠? 네. 자, 땅덩어리는 너무 커요. 굉장히 큰데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가난한 국가입니다. 자, 과연 이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네, 예? 아니요? 네. 자, 아프리카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4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1명만
전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전기를 쓰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려고 전기를 충전을 하려고 수킬로미터를 가야 되고 통신을 잡으려고 수킬로미터를 가야 돼요. 그런데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금융의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가상화폐는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바로 이 KOK 토큰 하나만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의 컨텐츠를 즐기고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KOK는 글로벌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기타 등등등 전 세계 96개국에 진출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우리의 플랫폼에서 웹툰을 즐기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로지 단 하나의 KOK 토큰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KOK 컨텐츠입니다. 네. 자, KOK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모델의 흐름, 이 경제 시스템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과거의 경제 구조를 보면은 중앙화된 대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플랫폼들이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플랫폼들, 뭐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대기업들의 플랫폼들은 일정한 플랫폼들을 만들어 두고 유저를 유입을 시켜서 서비스나 재화를 유통시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유저는 구글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버에서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 기사분들 역시도 우버의 직원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린다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도 플랫폼의 참여자, 커뮤니티 멤버이지 직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모든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보상, 성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버라는 어플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초기부터 커뮤니티 멤버로서 열심히 기여했던 수많은 우버 드라이버분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민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와서 수많은 음식점들, 수많은 배달기사들이 가맹 계약을 맺어주고 밤낮으로 배달을 하면서 뛰어줬어요. 열심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기업 가치가 4조 8천억 원이 넘었는데 여전히 음식점 사장님들, 기사분들은 가난하다는 거죠. 자, 이런 최근에 우버 CEO, 우버 어플의 CEO가 우버 택시에 탑승을 해서 우버 그 기사분과 말다툼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싸웠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I lost $97,000 because of you. I bankrupt because of you. You dropped the prices on black. Yes, you did. Well, I did with $20. Some people don't lik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대답이 없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그렇죠. 네.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네. 자, 초기에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멤버로 참여해서 열심히 기여를 했는데 성장에 따른 인센티브를 누렸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저운임 정책 등을 통해서 기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기존의 중앙화 플랫폼들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프로토콜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중앙화된 집권 세력 없이 정해진 규칙,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커뮤니티 멤버들이 스스로 그 경제에 참여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독점화된 시장의 새로운 해법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박영선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미 16조 원이나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한 번 더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경제에서 이제는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갈 거야. 너 빨리 지금 준비해.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은 탈중앙화에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KOK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이런 중앙화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내가 열심히 플랫폼에 참여해서 기여를 했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줬는데 어떠한 보상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 이런 문제에 하나의 콕플레이가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직장인이시죠? 저도 직장인이에요. 제가 올 한 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 월급이 오를지 승진을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한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내가 기여한 만큼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를 기여하면 이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직에 의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불투명한 시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프레임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정된 디지털 자산인 KOK 토큰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KOK 토큰은 굉장히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러면서 소개를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KOK 토큰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과를 나와서 수학을 굉장히 잘 못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KOK의 숫자들은 KOK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KOK는 총 발행량 5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30%인 15억 개만 시장에 유통이 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유통량, 이 15억 개를 5년에 나누어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이 채굴에 대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대중화된 방법이 스테이킹 방식을 통해서 유저에게 채굴권을 확보를 해주고 플랫폼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KOK를 분배를 합니다. 이 공정한 분배 방식, 이 분배 방식을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반감기, 유통량을 줄이는 소강 모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양을 줄여가요. 결국 이 세상에 남는 KOK는 15억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KOK가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월에 12%라는 공급률, 수익률, 채굴률을 제공을 했습니다. 당시 플랫폼의 가격이 0.14달러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저가 많아지고 플랫폼의 성공 가능성은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이 12에서 9%로 줄고 7%로 현재처럼 내려오게 됐죠. 점차적으로 유저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유저가 토큰을 사용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토큰의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소각되는 양 역시도 증가돼요. 플랫폼의 가격이 0.14에서 출발했던 이 가격이 0.14에서 15, 17, 20, 22, 24 이제는 0.3달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려 2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장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KOK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량을 줄여갈 겁니다. 먼저 참여한 유저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참여 증명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공식을 통해서 재단은 5년 이내에 100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년 이내 100달러. 여러분들 지금 1만 개의 KOK가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330만 원의 값어치가요, 100달러에 도달하면은 11억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돼요. 11억. 바로 이 표에 여러분들의 평생 자산, 내 향후 5년 이내에 내 평생 자산을 뒤집을 수 있고 갈아엎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이 표 한 장, 이 표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도 유통 중인 KOK는 이미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인 빗썸 글로벌, ZBG 거래소에, 최근에는 미국의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까지 상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해외 메이저 거래소에 연달아 상장을 할 것이고 이미 상장 심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KOK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메인넷 출시예요. 1주년 기념 컨퍼런스 영상에서 공개된 것처럼 우리는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테스트넷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자,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이제 토큰이 아니라 KOK 코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더 많은 메이저 거래소의 상장이 유리해집니다. 대중으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호재들이 KOK 토큰, KOK 코인의 가격에 그대로 녹아서 스며들게 됩니다. 다시 코인의 가격이 상승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KOK 토큰이, KOK 코인이 메인넷이 개발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상을 받았던 이 수많은 코인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행복한 미래가 여기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정보를 듣고도 내가 정말 좋은 정보인 건 알겠어. 알겠는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걸로 이 도구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보다 더 없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웅성대세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예. 자, 제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없고 인맥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예. 다 처음 해보는 것들입니다. 단지 저는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글,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고, 그런 작은 행위, 작은 액션으로 인해서 사람과 인연이 되어지고 파트너를 만들게 되고 직급자를 배출하게 되고, 이런 작은 액션 때문에 저를 지금 억대 연봉을 만드는 억소리 나는 남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작은 행동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KOK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KOK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확산자로서, 기여자로서, 유통자로서 참여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프론티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KOK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보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얼굴로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KOK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프론티어라고 후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습니다. 자, KOK! 감사합니다!